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재단채권, 한치권 및 별채권의 승인이 있습니다. 재단채권의 승인.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단채권을 승인하고 임치금을 반환받아 재단채권을 변제합니다. 재단채권은 법 473조와 그 밖에 특별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된 이게 473조가 일반 재단채권,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재단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죠. 어느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재단채권의 승인을 허가할 때는 그 재단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발생원인, 시기, 근거 등에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파산관제인이 재단채권의 승인 및 그 변제를 위한 임치금 반환 허가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는 법상 우선순위에 따라 재단채권을 변제해야 하므로 변제의 우선순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은 오타네요. 재산채권이 아니라 재단채권이 승인 허가 신청서에 승인이 대상인 재단채권의 내역, 재단채권의 종류, 권리자 발생원인, 시점, 채권액, 관련 소송 현황, 조세채권 등의 경우 파산 선고 전 체납 처분 유무 등 승인 사유,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 등을 기재하고 재단채권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승인을 할 재단채권이 조세채권인 경우에는 파산 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된 것인지, 파산 선고 후에 성립된 것이라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와 그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에 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승인을 할 재단채권이 파산관제인이 성급받을 비용의 경우에는 지출이 필요한 사유 및 내역을, 사후에 지급받는 비용의 경우에는 지출한 경위 및 지출한 비용의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단채권의 승인 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중하게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파산관제인이 제출한 재단채권의 승인 허가 신청서의 기재와 그 소명 자료만으로 승인할 청구권이나 비용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소명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파산관제인이 여러 재단채권에 대하여 승인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일부의 청구권이나 비용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파산관제인에 알리고 허가 신청을 다시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재단채권은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조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 보수죠. 대개 소액이니까. 환치권의 승인. 환치권이 파산관제인이 파산 선고 후 현실적으로 점유 관리하게 된 재산 중에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은 재산이 혼입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는 파산재단으로부터 이를 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파산 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않은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은 재산을 환취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 내지 지위를 환치권이라고 합니다. 일반 환치권이 기초가 되는 권리. 일반 환치권은 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가 아니고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가지는 실체법상 권리의 당연한 효과이므로 어떠한 권리가 있으면 환치권이 발생하는가는 결국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일반 환치권이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 소유권뿐만 아니라 용의권, 지상권 등 포함해서요. 점유권 외에 채무자에 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 등이 가지는 계약성의 반환 청구권, 전대인이 채무자인 전차인에 대해 가지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등 채권적 청구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한 자가 가지는 목적물의 인도 청구권과 같이 어느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은 파산 채권이 될 뿐입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으로서 매매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와 같이 외형상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이 일정한 자의 선의 악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허위 표시 상대방인 매도인 등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매매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을 파산이 선고된 때 환치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를 통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재산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 선고에 따라 채무자는 독립된 주의에서 파산 채권자 전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제에는 그 허위 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제인 개인이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는 한 파산관제는 선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허위 표시 상대방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환치권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을 환치하는 권리는 신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행사합니다.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법 101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된 자가 환치권을 행사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자산유동에 관한 법률상 자산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위탁관리하는 유동화 자산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유동화 전문회사 등은 그 자산관리자 또는 파산관제인에 대하여 유동화 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환치권을 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채권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파산대잔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파산관제인에 대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환치권을 가집니다.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경우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예탁증권 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등을 기재하여 투자자 계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 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등은 그 기재를 한 때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투자자 계좌부와 예탁자 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 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므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증권 등을 예탁한 투자자는 증권 등에 대하여 환치권을 가집니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해 취득한 물건, 즉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이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므로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받은 후 파산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환치할 권리가 있죠.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위탁매매인이 망했을 때, 파산했을 때 환치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전에 환치권이 기초가 되는 권리에 관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88조의 가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경우 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도 환치권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리스업자의 리스 물건 반환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법률 구성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별채권으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리스업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리스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환치권으로 구성하더라도 환치권을 행사하여 리스 물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리스업자가 리스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리스업자는 별채권에 의하든 환치권에 의하든 물건을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유무매의 경우에도 법률 구성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어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 매도인의 권리를 환치권으로 승인할 것인지 별채권으로 승인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세미나에서 많이 나왔죠. 40번. 다만 회생 절차에서는 소유권 유보 매매의 경우에 그 소유권의 유보는 실질적으로 매매대금 채권의 확보를 위한 담보권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봐 회생 담보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파산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양도담보권자가 파산한 경우 종래 구파산법 80조가 파산 선고 전에 파산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한 것을 이유로 그 재산을 환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환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되었으나 현행법은 구파산법 80조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담보권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양도담보 및 환치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양도담보 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소유권자인 양도담보권자의 그 소유권 이유로 환치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의 실질은 담보권에 지나지 않는 것이로 별채권이 인정하고 환치권이 인정하지 않을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 환치권이라고 있습니다. 운송 중인 매매 목적물이 환치권 및 위탁매매인의 환치권.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이 물건을 매수인에게 이제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이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매도인이 그 물건을 환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제인이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물품 매수 위탁을 받은 위탁 매매인이 그 물품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는 격지자 사이 매매에서 매도인 내지 위탁 매매인이 선이행을 하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매도인 내지 위탁 매매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파산 선고 전에 매수인 내지 위탁자가 물건 등을 수령하였다면 그 물건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되어 파산 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환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파산 선고 후에 파산관제인이 물건을 수령하였다면 매도인 등은 환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 환치권이라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환치권이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는 환치권자는 반대급부 이행 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파산관제인이 환치권이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도 또한 같습니다. 만일 파산관제인이 반대급부 이행을 받은 때는 환치권자는 파산관제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 환치권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환치권이 목적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 환치권자로서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파산채권에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제인이 환치권이 목적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 환치권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권리는 재단채권으로 보호되지만 파산재단이 부족한 때는 재단채권이더라도 완전한 만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환치권자에게 환치권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를 환치한 것과 마찬가지의 보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수인이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치권의 목적인 재산을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또는 파산관제인이 파산 선고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지만 양수인이 아직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반대급부 청구권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이지만 환치권이 목적인 재산이 대체물임이 명백하므로 환치권자는 파산관제인에게 그 청구권을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관제인은 통상 지명채권의 양도 방법에 의하여 이건 뭐 통지죠, 통지. 반대급부 청구를 이전하고 양수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됩니다. 파산관제인이 반대급부 이행을 받은 경우 환치권이 목적인 재산을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또는 파산관제인이 파산 선고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고 파산관제인이 그 반대급부 이행을 받은 경우 1. 대체물이 일반 재산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다는 점에 대체적 환치권의 근거가 있으므로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이 특정성을 잃은 때는 예를 들어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관제인 임치금 계좌에 입금되어 파산재단에 속하는 다른 금자가 혼입된 경우 그 가액분은 파산재단이 부당이득이 되므로 환치권자는 재단채권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둘째, 2.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이 특정성을 부여한 채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는 환치권자는 반대급부로 받은 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채무자가 반대급부 이행을 받은 경우 환치권이 목적인 재산을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고 파산 선고 전에 그 반대급부 이행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을 받은 반대급부는 채무자의 책임자 재산이 되어 파산 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환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파산 선고점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등이 파산채권으로 될 뿐입니다. 법인 파산 사건에서는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파산 선고 후에 채무자가 반대급부 이행을 받은 경우에는 법 322조의 규정상 반대급부 이행을 한 자가 파산 선고에 대하여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에 의해 취급이 다릅니다. 검토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환치권 행사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으므로 환치권자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환치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파산관제인을 상대로 행사하게 됩니다. 환치권의 승인은 주로 외형상으로 채무자에 속하여 파산관제인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치권자가 환치권 행사에 그 재산의 인도 등을 청구하여 올 때 파산관제인이 그에 응하여 재산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파산관제인 환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재산의 인도 등을 청구할 경우 그 재산이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맞는지, 환치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실체로 실체법상 권리가 있는지, 파산재단이 대항할 사유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결과 환치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치권이 승인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환치권이 승인 허가 신청서에는 일반 환치권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환치권을 승인하는 실체법상의 권리 내역, 환치권이 기초가 된 권리, 권리자, 발생 원인, 시점, 관련 소송 현황 등, 승인 사유, 파산관제인 점유 경위 등을, 다음에 대체적 환치권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환치권이 목적에 관한 실체법상 권리의 내역, 이전할 반대급부 이행 청구권 또는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내역, 승인 사유 등을 기재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환치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환치권을 승인한 때에는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환치권자에게 인도하거나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이나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을 신속히 환치권자에게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일 환치권을 주장하는 자와 파산관제인 사이에 환치권이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파산관제인이 환치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때는 환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이행의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재산의 환가를 위하여 권리관계에 존재하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이 소극적 확인인소를 제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치권인 승인, 재단채권인 승인, 마지막으로 별채권인 승인이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존재하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채권을 가지고 별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12조. 별채권은 법이 새롭게 창설한 권리는 아니고 실체법상의 담보권의 효력에 의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별채권자가 별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파산관제인은 별채권의 존부,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특히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담보권의 설정 원인이 된 행위나 그 설정 행위 또는 별채권이 담보권이 피담보채권이 발생 원인이 된 행위 등이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인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가 별채권을 행사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한 경우 파산관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 만일 그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파산관제인은 저당권자가 변제받는 등으로 이미 소멸한 채권이 경매 절차에서 청구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여 필요하면 배당 이의를 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는 파산 선고시의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파산 선고 후에 새로 생긴 채권이 청구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저당권자가 다른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별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파산관제인은 그 법원에 제출된 채권신고서나 채권계산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배당 이의를 해야 합니다.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을 규정하고 있는 회생 절차와 달리 파산 절차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으나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 여부나 양도담보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와 무관하게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권을 별채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 가등기 권리에 대해는 법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 채권자의 별채권자는 채권 신고를 하지 않고도 별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 신고를 한 때는 피담보 채권액 및 원인 등 법 447조 제1항 각 고의 사항 외에도 별채권의 목적과 행사에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 예정 부종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제인은 피담보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시부인과 이를 전제로 한 예정 부종액에 관하여 시부인을 하게 됩니다.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제인 신고된 파산채권을 별채권부 파산채권으로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 492조 13호의 별채권의 승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후에도 파산관제인은 별채권의 존부에 관해 다툴 수 있다. 이건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별채권의 승인만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파산관제인이 별채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수하거나 이미 매각하면서 그 전제로서 별채권을 승인하는 예가 많습니다. 별채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채권의 목적을 처분하는 권리를 가진 때로서 별채권자가 그러한 처분을 하는 것이 파산관제인이 민사집행법에 의하거나 이미 매각의 방법으로 별채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하는 것보다 파산재단에 유리하여 파산관제인이 별채권자로 하여금 재산을 처분하도록 인도를 하는 때에도 별채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계의 승인. 상계의 승인에 관하여도 법제 490조 13호를 유추 적용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하는 상계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가 하는 상계의 승인도 포함합니다. 후자의 경우 당연히 파산채권자가 행하는 상계 자체는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니나 파산관제인 입장에서 파산채권자가 행한 상계가 적법을 인정하여 반대채권의 이행청구 등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승인 신청입니다.
다음에 이제 별채권 목적의 환수를 보겠습니다. 별채권 목적의 환수란 별채권의 목적, 예컨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담보된 채무를 파산관제인에게 변제하고 당해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보다 고액일 때는 파산자의 여유가 있다면 파산관제인이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별채권의 목적을 환수하여 임의 매각하는 것이 파산자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산재단의 피담보 채무를 바로 변제할 여유가 없더라도 파산관제일서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별채권의 피담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매매대금 지급에 가름하여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여 별채권의 목적을 임의 매각하거나 별채권자 피담보 채무의 변제 시점, 방법 등에 관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별채권의 목적을 환수하거나 임의 매각을 하는 것이 파산재단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별채권자 사이에 별채권 목적의 임의 매각을 위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별채권 목적의 환수에 대한 허가는 임의 매각 계획이 확정된 단계에서 그 목적의 임의 매각에 대한 허가와 병행하여 허가되고 있는 것이 통례입니다. 임의 매각의 구체적 계획도 세우지 아니한 채 환수에 대한 허가만을 선행시키는 것은 파산재단에 유리한 임의 매각이 불가능하게 된 때 파산재단에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0. 파산재단이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구파산법에서는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즉 재단채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가에 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파산관제인이 보조인과 체결하는 고용계약,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 관련 소송 위임 약정 등은 구파산법 187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행위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재단채권 승인을 얻지 못하면 파산관제인이 자기 비용으로 이들 보조인이 급여 또는 변호사의 보조를 지급해야 하므로 미리 재단채권 발생의 근거가 되는 계약 체결에 관하여도 법원의 허가를 얻는 것이 실무였습니다. 법 492조 제15호는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이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이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이 규율하고 있는 것 외에는 계약의 본질은 사적인 계약관계이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고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11항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법 492조 16호는 같은 조 1호 내지 15호 소정의 행위 외에도 법원이 파산관제인이 관제 업무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특히 492조 제1호 내지 15호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미리 지정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울해상법원은 파산관제인의 관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 1부터 11호까지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취급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15호까지 쭉 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